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86호 제8면 기사입니다. 시흥시 장애인 활동지원 이용자 특별지원급여 제공. 시흥시 시장 임병택는 코로나19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초, 중, 고 재학 중인 장애인 활동지원 이용자들에게 특별지원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초, 중, 고 재학 중인 장애인 활동지원 이용자들은 원격 수업, 격주 또는 격일 등교를 하고 있어 이로 인한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시흥시는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학교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5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장애인 활동지원 이용자 중 2003년 물결표 쌓인 2014년 출생자이거나 초, 중, 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월 40시간씩 6개월간 특별지원급여를 제공한다. 2003년 물결표 쌓인 2014년 출생자인 경우 재학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대상이며 2003년 물결표 쌓인 2014년 출생자가 아닌 수급자는 초, 중 등 교육법에 따른 초, 중, 고 과정에 해당하는 학교의 재학생이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 주소지 동주민센터 복지행정팀이나 맞춤형 복지팀에 신청할 수 있다. 주민센터 내방시 2003년 물결표 쌓인 2014년 출생자가 아닌 초, 중, 고 재학생들은 재학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시흥시 장애인복지관은 앞으로도 코로나19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장애인들에게 특별지원급여 긴급활동지원 등을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관련 문의는 시흥시 장애인복지과 지역번호 031-310-6865로 하면 된다. 시흥시 기초주거급여 임차급여 특례 종료. 2021년 10월부터 주거급여 사용대차가 종료된다. 관내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중 종전 사용대차 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특례가 당초 계획대로 올해 9월 30일부로 종료된다. 시흥시 시장 임병택는 이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특례 종료 사항을 시민에게 적극 알리고 있다. 주거급여의 취지는 생활이 어려운 분이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대인에게 실제 임대료를 지불하는 경우 임차급여를 지원해 수급자의 주거 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난 2018년 10월 정부가 주거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면서 종전 사용대차 가구의 임차급여 지급 특례를 올 9월 30일까지 3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지 않는 사용대차 가구의 임차급여 특례를 3년간 인정한 취지는 이사, 임대차 계약 체결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한 것이었다. 타인의 주택 등에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 임대인과 정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일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인정하지 않음. 주민등록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관련 절차를 거쳐 임차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가족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등 일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가족해체 방지 별도가구 보장 특례를 통해 임차급여 특례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외 보호가 필요한 계층은 지방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통해 구제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 지역번호 031-310-3853 또는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시흥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이용자의 어버이날 감사 마음 전달. 시흥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수행기관 경기시흥 작은자리 지역자활센터 센터장 김선미는 어버이날을 맞아 5월 4일과 5월 6일 2회에 걸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이용자 어르신 554명을 대상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로 고립되고 지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생활지원사들이 어르신의 댁에 방문해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미리 준비한 선물과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선물 꾸러미는 카네이션과 KF94 마스크, 영양떡, 생활용품으로 준비했으며 사회복지법인 보금자리, 작은자리 돌봄센터, 노인 맞춤 돌봄 경기광역센터에서 마스크와 생활용품, 카네이션을 후원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이용자 안콩공 어르신은 어버이날 선물도 받고 생활지원사가 직접 카네이션을 달아주니 기분이 좋았다. 어버이날이라고 혼자 사는 노인들을 위해 이렇게까지 신경 써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수행기관에서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이용자 어르신들이 코로나19 상황을 잘 극복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흥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에서는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어르신의 가사 지원, 안보 확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만 65세 이상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무료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자격 문의는 가까운 동행정복지센터나 권역별 수행기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단 장기요양보험 등급자 등 유사중복사업 자격자는 제외. 수원시 다함께 돌봄센터 9개로 늘어났다.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원시 다함께 돌봄센터가 9개로 늘어났다. 수원시는 3일 권선구 오목천동 수원권선 구매그린 아파트 내에 수원시 다함께 돌봄센터 9호점 개소식을 열었다. 9호점은 지난 4월 29일 운영을 시작했다. 민선 7기 시민 약속 사업인 다함께 돌봄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모든 초등학생, 만 6 물결표 쌓인 12세, 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등 공간을 활용해 설치 운영한다. 2019년 8월에 권선구 호메시류먼시아 16단지 내에 1호점을 열었고 2020년 2 물결표 쌓인 6호점을 개소했다. 올해 7 물결표 쌓인 9호점을 열었다. 2022년까지 다함께 돌봄센터 20개소를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올해 안에 12호점을 개소하고 2022년 8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수원시 다함께 돌봄센터 9호점은 연면적 147 규모로 프로그램실, 2개, 교사실, 조리실 등이 있고 정원은 30명이다. 사회적 협동조합 더행복나눔이 수탁 운영한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부모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초등학생이 이용할 수 있고 저학년 학생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자녀가 우선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아동에게 급 간식을 제공하고 놀이 학습지도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한다. 학기 중에는 정오부터 오후 8시까지, 방학 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문을 연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맞벌이 부부와 같이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초등학생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역할을 하고 있다. 수원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신청 자격 요건 변경. 수원시가 1인 가구 미혼 청년에게 주택 임차료 일부를 지원하는 2021년 수원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신청 자격 요건을 변경한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기존 중위소득 120% 이하 만 19 물결표 사인 34세, 1986년 1월 1일 물결표 사인 2002년 12월 31일 출생, 청년 100명에게 한 달에 임차료 1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한 명이 최대 5개월, 50만 원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 물결표 사인 34세 청년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수원시에 최근 2년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거주 기간을 합산해 10년 이상 거주한 1인 가구 미혼 청년이 신청 대상이었다. 거주주택은 임차보증금이 1억 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50만 원 이하여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주택 소유자, 정부 청년 주거, 금융, 지원 사업 참여자, 부모가 임대인인 청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5월 10일부터 28일까지 수원시 홈페이지 https://www.suan.go.kr 내 수원만민광장 페이지 설문 접수 게시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후 전자우편, 유원공고@korea.kr 으로 주택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선정된 청년이 월세를 납부하고 이체 확인증 등 납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수원시는 7월, 4, 5, 6월분, 9월, 7, 8월분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수원시 홈페이지 청년바람지대 홈페이지에서 청년월세 지원을 검색해 공고문을 볼 수 있다. 수원시 복지관 종사자 안전 및 인권 보호 강화. 수원시가 지역 내 복지관에서의 인권 침해 대응 방안을 마련해 사회복지시설 내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 등 인권 침해를 해소하고 종사자 인권 보호를 강화한다. 수원시는 지난 2월 18일부터 3월 5일까지 지역 내 4개 복지관의 종사자 및 퇴직자 150명을 대상으로 2021 사회복지시설, 복지관, 대상 인권 침해 실태조사, 제1차를 진행했다. 수원 지역 복지관 종사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인권 실태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인권 보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실태조사는 지난 3년간 경험한 직간접적인 인권 침해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응답자 중 58.7%가 언어적 신체적으로 클라이언트 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또 이로 인한 고충은 기관장/중간 관리자에게 개인적으로 의논했다. 43.2% 고응답했다. 그러나 피해 경험 후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응답은 25%에 불과했고 개인적으로 해결했다. 21.6%, 기관에 이야기하지 않았다. 20.5%, 기관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17.0%, 고 조사됐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도 35.3%가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경험 유형은 업무 환경 악화, 원하지 않는 종교 행위 및 후원 기부 강요, 정신적 고통, 정서적 고통, 신체적 폭력 순이었다. 가해자로는 기관장 81.8%에 이어 상사 15.2%를 꼽았다. 피해 경험 후 동료 45.3%에게 고충을 상담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지만 기관 내 공식 절차를 이용했다. 1.9%는 응답은 매우 적었다. 이어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7.3%였고 소속된 기관의 인권 보장 수준에 대해서는 12.6%가 보장받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수원시는 이 같은 제1차 사회복지시설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사자들의 근로환경 및 처우를 개선하고 향상하는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사회복지시설에서 인권침해가 사라질 수 있도록 인권진화형 시스템을 구축한다. 복지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성폭력 예방 지침 및 징계 규정을 수립하도록 하고 고충상담원을 지정해 고충상담 창구를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복지관 위탁계약이나 재위탁 시 인권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평소 지도 점검과 시설 평가 지표에도 인권 항목을 추가해 지속적인 인권 진화형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앞서 수원시는 클라이언트 폭력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보호하고자 사회복지시설 폭력 대응 매뉴얼을 제작, 수원 지역 사회복지시설 200개소에 배포하는 등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